그거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도파민에 찌든 뇌가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노승훈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서 보급률이 95%라는 점 알고 계시나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보급률이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즉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폰에 관련된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 하루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나요. 시세도 알바할 때를 빼면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졸음을 깨려고 유튜브를 켰다가 준비 시간을 훌쩍 넘겨 수업에 지각할 뻔한 적도 많고, 자는 시간이 아까워 카톡, 유튜브, SNS, 쇼핑을 하며 졸릴 때까지 스마트폰을 하다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꼭 스마트폰을 가져갈 많이 탑니다. 항상 적당히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매번 속으로 이것만 보고 빨렸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자꾸 저 자신이 한심하고 일상이 무기력합니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 중독을 고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친숙한, 몸에서 뗄 수 없는 물건이 돼버린 건데, 사연자분께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를 본인 스스로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 조절할 수가 없어서 무기력감이라든지 좌절감 이런 것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사용량을 조절을 못할 때, 양이 점점 늘어날 때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독이라고까지 하면서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용시간 어플로 체크를 해보니까 3시간, 4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낮 동안에 일을 하고 밤에 자는 시간 빼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사용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문제를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계속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지금도 영상 보실 때 2배속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여러 가지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주의 집중력이 계속 흐트러지는 생활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 모습이라던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원장님 시간 중에 댓글 확인하시고 요즘 구독자분도 많이 늘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기분이 째져. 스마트폰 중독이 어떤 원리로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즐거움이나 쾌락을 쉽게 얻으면 얻을수록 거기에 중독될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예를 들면 사진이 피드로 떠오르는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걸 손가락으로 계속 넘기다 보면 재미없는 사진, 흥미없는 사진들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사진들이 한두 가지씩 탁 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엄청난 보상이 돼요. 그 순간 우리 뇌에선 도파민이라는 게 확 분비가 되는데,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쾌락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계속 보게 되는데, 보다 보면 더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거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도파민에 찌든 뇌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요즘 보니까 스마트폰 중독 자가 문진표도 있더라고요. 중독 포럼이라고 쳐보시면 중독과 관련된 자가 문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자가 문진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일반 사용군, 고위험 사용군 이런 식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점수가 44점 이상이면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점수가 많이 높으시면 경각심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좀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을 해서 벗어나면 좋을까요? 먼저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충전기를 화장실에다 놓고 잠들기 전에는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충전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잠들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멀어질 수가 있는 거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알람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끄면서 동시에 몸을 씻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하네요. 그런 방식으로 끊으셔도 되고, 사용 시간을 체크해 보셔가지고 저녁 시간대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신다면은 그때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가족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게 발달이라든지 성장했을 때 괜찮은 건가요? 0세에서 10세까지 가장 활발히 뇌가 발달되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그 시기 동안 계속 보여주게 되면 뇌 발달에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면 뇌 백질의 밀도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판단하고 인지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감정을 느끼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실제로도 언어 기능이라든지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자체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특히 아이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충동 조절 문제, 분노 조절 문제, 감정 표현의 문제 이런 것들도 반드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 과정에서 부모님도 스마트폰을 좀 자제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네요. 그럼요. 먼저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을 둬야 되는데 뺏어버리면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서 하거나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하거나, 오히려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요. 항상 합의에 의해서 사용 시간도 차근차근 줄여나가려고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하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께서도 사용 시간을 줄이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거나 이야기하는 장소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말씀드려봤는데요. 스마트폰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요,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점차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보려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노승훈이었습니다.